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결혼 3년 차 부부가 흔히 겪는 파국 직전의 위기와 그 속에서 드러나는 7가지 싸움, 유형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결혼 생활은 달콤한 신혼의 단계를 지나 현실적인 문제들과 직면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결혼 3년 차는 서로에 대한 환상이 거치고 배우자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부들은 어떤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갈등의 이면에는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숨어 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부부들에게 공감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와 태도에서 비롯되는 깊은 싸움입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 부부는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만큼 때로는 조심성이 사라지고 무심코 행동하기 쉬워집니다. 신혼 초에는 신경 썼던 말투나 표정이 이제는 무심코 튀어나오게 되고, 이것이 상대방에게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경멸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의 불씨가 당겨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어떤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을 때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든가 하여간 당신은 항상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지와 같은 비난조의 말투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깎아내리고 마음 깊이 상처를 줍니다. 말뿐만 아니라 눈을 흘기거나 코웃음을 치는 등의 비언어적 태도, 혹은 대화 중에 핸드폰만 바라보는 무관심한 태도 역시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구나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부부간의 신뢰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듭니다. 저명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경멸의 감정을 이혼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예측 변수 중 하나로 꼽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지속되면 결국 관계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인 셈입니다. 부부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이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 기분이 매우 불쾌해져. 좀 더 부드럽게 다시 말해줄 수 있을까? 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때문에 자신이 불쾌감을 느꼈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상대방에게 개선의 기회를 명확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내가 당신 집 가정부야. 불균형한 가사 분담으로 인한 깊어진 갈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사 분담은 더욱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가사 노동의 불균형이 만연하며 이는 부부싸움의 가장 흔하고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결혼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거나 혹은 일부러 모른 척했던 가사 분담 문제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현실적인 무게감과 심각성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에게 가사 부담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불공평함과 희생 강요에 대한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단순히 청소, 설거지, 요리 등의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식료품 구매 목록 작성, 공과금 납부 관리, 아이 학교 준비물 챙기기, 가족 행사 계획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지적 가사 노동까지 한쪽이 도맡게 되면 심리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끝없이 집안일만 해야 하네. 당신은 왜 내가 시키는 일만 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찾아서 하는 일이 없어? 와 같은 불평은 결국 내가 당신의 희생양이 되고 착취당하는 것 같다는 깊은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가사 분담에 있어 완벽한 5대5라는 이상적인 비율을 억지로 추구하기보다는 부부가 서로의 상황과 각자의 강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상호 합의하는 선에서 역할을 유연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각자의 강점을 살려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서로의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부부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우리 애는 내가 더 잘 알아.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첨예한 이견 충돌입니다. 결혼 3년 차 부부 중에는 이미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부부는 부모라는 새로운 그리고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이견은 피할 수 없는 강력한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아이의 교육 방식, 훈육 방법, 식습관 지도, 수면 습관 형성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아이의 미래와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큰 틀의 교육 철학에 이르기까지 부부의 의견은 첨예하게 충돌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는 아이에게 최대한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엄격한 규칙과 규율 속에서 바른 인성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니까 버릇이 없어지지. 라든가 내 방식대로 키웠을 때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랐는데. 와 같은 비난은 결국 각자의 부모로서의 신념과 경험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양육 방식의 차이를 넘어 각자가 성장하며 체득한 고유한 가치관과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깊이 투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부부의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부부가 함께 양육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 일관된 양육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 안정과 인성 발달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당신은 왜 항상 그 집 편만 들어? 시댁처가 문제로 불거지는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입니다. 결혼은 두 개인의 결합을 넘어 두 가족의 만남이자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 명절이나 가족 행사 혹은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고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이때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이나 가족 편을 일방적으로 들거나 반대로 자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부부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불평해. 당신네 가족한테는 그렇게 깍듯하고 친절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렇게 무심해? 와 같은 불평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서운함과 함께 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친정 혹은 시댁에 대한 불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을 때, 배우자가 이를 자신의 부모님께 그대로 전달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상대방은 큰 배신감과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자신의 가족과 배우자 사이에서 현명하게 균형을 잡는 지혜입니다. 배우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때로는 자신의 가족에게 배우자의 불편함을 지혜롭고 부드럽게 전달하여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 편이라는 확고한 신뢰와 지지를 줄 때 시댁처가 문제로 인한 복잡한 갈등은 현명하게 극복될 수 있으며 오히려 부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결혼하면 다 이런 거 아니야? 서로에 대한 역할 기대치 불일치로 인한 쓰디쓴 실망감입니다. 결혼 전에는 막연하고 로맨틱하게 그렸던 배우자와의 생활, 그리고 결혼 후에 각자에게 당연히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부부들은 큰 실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결혼 3년 차는 이러한 달콤한 환상이 냉혹한 현실과 부딪히는 중요한 시기이며, 배우자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때 심각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배우자가 항상 자상하고 로맨틱하며 자신을 늘 보살펴주기를 기대했지만 결혼 후 배우자가 무뚝뚝해지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진 현실적인 모습에 깊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가 완벽한 살림꾼이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당신은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내가 꿈꾸고 생각했던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은 이게 아니야와 같은 생각은 서운함과 깊은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치는 각자가 성장하며 보고 배운 부모의 역할 모델, 미디어에서 접한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 혹은 사회적 통념 등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대치를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서로의 기대치를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역할을 좀 더 잘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와 같이 구체적으로 대화하며 합리적이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역할 분담과 기대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필수적입니다. 6번째 유형은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졌잖아.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심각한 갈등입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부부는 서로에게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신혼 초에 뜨겁고 맹렬했던 열정과 설렘이 식고 서로에게 지나치게 익숙해지면서 상대방의 미묘한 감정 변화나 깊은 욕구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결국 관계의 균열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신체적인 친밀감 부족, 정서적인 지지 부족, 관심과 인정의 결핍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힘든 일이 있어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싶을 때 다른 배우자가 무심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는다면 상대방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한테는 이제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와 같은 말들은 결국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깊은 생각으로 이어지며 관계의 소원함을 가속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싸우는 부부보다 무관심한 부부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싸움은 최소한 서로에게 어떤 감정이나 불만이 남아있다는 증거이지만 무관심은 관계 단절과 해체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활발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결혼 생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즘 무슨 힘든 일 있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와 같은 사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질문과 진정성 있는 경청은 배우자에게 큰 위로와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정서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섬세한 관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툰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로맨틱한 깜짝 이벤트나 작은 선물,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부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쌓여 부부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고 서로에게 깊은 충족감을 주면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째 유형은 이혼할까? 서로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끝내 인정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때 나타나는 파국 직전의 극단적인 싸움입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 앞서 언급한 여러 갈등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부부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특히 심리적 요인으로 꼽히는 경멸이나 무관심이 관계에 깊이 뿌리내린 상태에서는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부싸움은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대화 자체가 완전히 단절되거나 혹은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잔인한 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한 집에서 못 살겠어. 우리 서로를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와 같은 말들은 관계의 종말을 암시하며 상대방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큰 충격과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싸움에는 진정한 승자와 패자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울 때 궁극적인 목표는 상대방을 꺾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살고 행복하게 공존하자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거나 과거의 잘못을 끝없이 들추어 비난하는 싸움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솔직한 감정 표현과 진정한 경청, 그리고 합리적인 타협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신의 불만을 감정적으로 폭발시키듯이 쏟아내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로 인해 자신이 느낀 감정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어와 같이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표면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욕구와 깊은 감정을 읽어내는 공감 능력이 부부 관계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고 배려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때로는 싸움 규칙을 명확히 정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줄이고 과거의 일을 들추거나 성격, 집안 등 바꿀 수 없는 부분을 공격하지 않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파국 직전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스스로 이러한 복잡하고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현명하고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부부 상담은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부부 관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건강한 소통 방식과 갈등 해결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관계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겪는 이러한 위기들은 단순히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7가지 싸움 유형들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욱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